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연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연소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충 몇 강의를 대충 해도 한 5강의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연소라고 하면 결국 어떠한 가연물이 불이 타는 거죠. 너무 못 그렸는데, 우리가 이 불타는 게 연소인데, 우리가 불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타고 있다는 건 이 가연물이 쉽게 생각하면 연기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기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또 불이 발생했다면 여기서 어떠한 열이 전달이 될 거고, 우리가 여기서 소모되고 있는 게 가연물도 있지만 여기에 산소도 들어가서 이렇게 플럼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연소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 건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연소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게 더 큰 카테고리가 돼요. 우리가 연소라는 자체도 어떠한 화학 반응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연소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소 반응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결국 연소라는 건 가연물이 물에 타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타는 건데, 얘가 산화하는 반응을 말해요. 산화 반응. 그렇다면 연소 반응과 산화 반응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되게 급격히 산화가 되는 거고, 또 열이 발생을 할 거고요. 또 빛도 수반이 될 겁니다. 또 그 외에 사실상 뭐 소리도 좀 날 수 있어요. 우리 타닥타닥 이런 뭐 소리도 나잖아요. 그러면 요거 급격하고 열이 나고 빛이 나지 않는 산화 반응은 뭐가 있냐? 제일 간단한 게 우리가 부식이죠. 철이 산소를 만나서 얘가 우리가 녹이 되잖아요. 뭐 산화제 이철이 되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연물이 산화 반응을 하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열과 빛을 수반하는 것을 우리는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 그럼 우리 산화 반응에 제가 이전에도 했었지만 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연물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가연물이 산화 반응이라는 건 결국 산소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산소화 반응이기 때문에 얘의 화학식이 가연물에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는 기역과 산소가 합쳐지고, 여기에 뭐 아와 산소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전에 완전연소 반응식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완전연소요. 한 번 더 이제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탄이 제일 쉬우니까 메탄을 기준으로 해보면, 메탄과 산소가 만났을 때 우리가 연소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연소가 되는 거죠.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여기 지금 메탄에 있던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요. 완전히 산화가 완료된 상태인 거죠. 왜냐면 일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탄화수소니까 이 수소는 물이 됐을 거예요. 얘도 완전히 안정적인 물질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산소가 1개 들어갔고,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들어갔죠. 반쪽짜리 산소가 2개니까 여기 산소의 개수는 2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소 반응은 급격히 산화하는 건데 속도가 빠른데 열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여기에 처음 보는 열을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델타 HC라고 표현을 하고, 요 지금 기호를 우리는 연소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에 분명히 우리가 산소를 그냥 더했는데 여기 산소가 1개, 2개 돼서 여기 개수를 맞춰줬어요.
이게 왜 이렇게 계수를 맞춰주게 되냐? 우리는 이것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C라는 걸 더했을 때 얘가 A, B, C가 되든 AB 플러스 C가 되든 A 플러스 BC가 되든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있던 질량과 반응한 다음에 질량은 같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게 외부의 요인이 없는 우리가 닫힌 밀폐계에서죠. 고립계라고 할까요? 밀폐계든 고립계든 어차피 질량의 유출입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연력학 할 때 할 건데 고립계와 밀폐계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질량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이 내부 안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든 질량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도 우리가 가연물이 산소를 만났는데 이때 가연물들이 반응해서 모두 산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이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골뱅이라고 써볼까요? 얘네가 다시 만약에 이렇게 산소가 가연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은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가연물에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산화 반응이고요. 이미 산소가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산소를 뱉어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쓰면서 해볼까요? 이번에는 프로판으로 해볼까요? 5개였나요? 3CO2 플러스 4H2 이런 연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자, 우리가 얘네가 지금 절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다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얘도 에너지라고 해볼까요? 연소 열도 에너지죠. 우리가 처음에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반응의 진행을 보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 프로판이 에너지를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볼게요. 그럼 우리 여길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여기를 원인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화가 나려면 연소가 시작이 되려면 우리가 가스에 산소만 있다고 해서 스스로 그냥 불이 붙지는 않아요. 물론 붙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화원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투입하여야 연소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투입을 할 때 각 물질에 따라서 이만큼만 투입해도 연소가 발생하는 애가 있을 거고 이만큼 투입해야 에너지가 발생하는 연소가 발생하는 애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한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에너지 이상이 딱 되면 얘가 이제 연소를 시작해요.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이 붙는다고 하면 이런 가연물이 불이 붙는 순간 옆으로 열이 전달되죠. 이때 발생하는 이 열은 어디서 따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 가연물이 가지고 있던 화학적 에너지가 얘가 열로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린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에너지가 있는 상태인데 얘 그냥 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종이박스. 얘가 이미 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화학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평상시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다 불을 붙이면 이 불이 붙기 직전까지 여기는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근데 얘가 이제 불이 붙는 순간 이 불이 붙는 에너지는 어디선가 생성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여기 숨어져 있던 화학 에너지가 바깥으로 우리가 열 에너지로서 발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 박스 입장에서 보면 연소가 발생하는 순간 에너지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잘라서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연소가 에너지를 다 방출하게 되면 우리가 타고 남은 재가 남겠죠? 또는 가스들이 남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이 가연물의 상태를 우리가 원인계라고 부르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계고 우리가 타고 나면 열을 방출해서 에너지가 쫙 줄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타고 남은 재가 남은 거니까 우리가 연소 반응으로 인해서 생성됐다고 해서 얘를 생성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여기서부터 연소가 시작됐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에너지를 줘야 얘가 이제 급격하게 연소 반응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문자 E라고 쓰고 얘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활성화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연소할 때, 발화할 때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 해서 MI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MI가 작을수록 작은 에너지로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방열이 포함된 애인 거고, 우리가 여기서 점화봉에 의해서 불을 붙일 때, 여기 불 붙일 때 옆으로 방열도 되죠.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에너지가 아니고 이 가연물이 받은 에너지가 연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즉, 요 위에 반응이 시작되는 그 직전 요 상태를 우리는 활성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활성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원인계에서 요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메탄으로 해볼까요? 정확히 말하면 연소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질량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구성이 됐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에너지를 표현을 하면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활성화 에너지, 대문자이라고 적을까요? 활성화 에너지를 주게 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산화 반응하는 거죠. 물이 발생하고 연소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에너지의 총합과 얘네 에너지의 총합은 원래 같아야 되는데 여기 소리도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같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이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가연물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즉 종이 박스가 이렇게 평상시에 있다가 우리가 라이터를 가지고 지지면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다가 일정 온도가 딱 되면 불이 갑자기 탁 붙잖아요. 그걸 우리가 활성 상태라고 그러고, 이 활성계에 도달하고 붙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잘라볼까요? 여기서부터 그림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렸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 그랬고, 여기까지 버리는 걸 우리가 방출열, 방출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즉 원래 이만큼의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받은 만큼은 다시 버려서 퉁 치고, 여기서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건 에너지를 얼마만큼 방출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출 에너지, 이 대문자 E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말로 쓰면 쉬워요. 우리가 원래 가연물은 원인계라 그랬어요. 원래 처음에 가연물인 상태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활성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면 그 이상 또는 점화원이죠. 좀 설명을 더 쓰면서 해볼까요? 얘는 가연물,
가연물에 우리가 점화원을 통해 활성화 에너지를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받은 원인계는 우리가 활성계라는 에너지의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뭐 수트, 그러니까 그 검댕이라 그러죠. 뭐 이런 걸 남기면서, 재를 남기면서 생성계로 귀로라고 해야 될까요?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발생한 이 생성계는 결국 뭐냐? 산화물이 되는 거죠. 산소화된 물질이라고 해서 산화물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활성계에서 생성계가 될 때 발생하는 게 방출열 에너지죠. 방출 에너지가 되는데, 이때 이 방출 에너지가 옆에 있는 가연물한테 열을 가해줘서 걔를 또 활성화 에너지를 투입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주변으로 불이 번지잖아요. 왜냐면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너무 못 그렸네요. 가연물이 2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불을 지져서 최소한의 활성 에너지를 줬어요. 그럼 얘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옆으로 방출 에너지를, 얘 화학 에너지를 일로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또 원인계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이 돼서 불이 번지겠죠. 우리가 이게 화염 확산 또는 연소 확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죠? 제가 좀 연소 영상은 많아서 좀 잘라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